음, 콜레스테롤 수치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현대 의학에 제안하고 있는 콜레스테롤 가이드라인은 총 콜레스테롤이 200 미만이 정상으로, HDL 콜레스테롤은 60 이상, LDL 콜레스테롤은 130 미만, 정성지방은 150 미만으로 대부분의 의사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 가이드라인이 전편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고지혈증 약이 너무나 많이 처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물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부작용은 무기력감이나 피로감이 함께 동반됩니다. 기력이 떨어집니다. 에너지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육통, 기억력 감퇴, 멍함, 메스꺼움, 구역, 구토, 간기능 저하, 발기부전, 수면장애, 변비, 설사 같은 부작용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물은 심장 기능의 중요한 영양소인 코엔자임 합성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반드시 코엔자임 효텐 영양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미의 부작용 사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고지혈증 약을 복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의료계에서는 국내 고지혈증 유병률이 4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인의 절반은 고지혈증 약 복용 대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전문의들에게 스타틴은 심혈관 위험을 낮추는 믿음의 약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류 의학계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무조건 낮춰서는 안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낮은 LDL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크기와 밀도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됩니다. LDL A형과 LDL B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A형은 크기가 크고 밀도가 낮은 형태이고 B형은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은 형태입니다. A형은 배구공에, B형은 골프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A형은 가볍기 때문에 혈액 내에서 잘 떠오르지만 B형은 무겁기 때문에 혈관 내벽에 침착되기 쉽습니다. LDL B형을 산화 LDL, 소립자 LDL로 부르기도 합니다.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은 LDL B형입니다. 현실적인 난제는 LDL B형의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임상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해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은 잠든 당신의 뇌를 깨워라를 짚으려는 황성혁 저자의 가이드를 인용합니다. 황성혁 전문의는 기울어진 운동 중에서 올곧은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진정한 의사입니다. 첫째, 정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의 비율을 체크하십시오. 정성지방은 그래서 1 이하, 1에서 2 저위험, 2, 3은 중위험, 4 이상 고위험. 이 비율이 1 이하가 되지 않는다. 나누기 했을 때 정성지방 수치와 HDL을 나누기 했을 때, 둘째,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의 비율을 체크하십시오.
총 콜레스테롤이 HDL로 했을 때 비율은 4 이하가 최적이다. 그래서 4.5 이하도 권장을 한다. 예를 들어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일 때 LDL이 HDL이 50이라면 그리고 한 60이 되어야 되겠네. 셋째, 정성지방 수치입니다. 정성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LDL B형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며 인슐린 저항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정성지방 수치가 200 이상일 경우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으로 몸의 상태를 판단하지 말고 전반적인 혈액 검사 수치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체내 염증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CRPC 검사, 호모시스테인 검사를 통해서 몸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착한 지방, 나쁜 지방, 그리고 악덕한 지방으로 분류한다면 과거의 보건당국은 건강을 위해서 포화지방을 피하고 불포화지방 섭취를 늘리라고 안내해 왔습니다. 포화지방은 나쁜 지방, 불포화지방은 좋은 지방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무지에 근거한 잘못된 보건정책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논리가 일반인들에게 설득력을 가졌던 것은 상온에서 고체인 포화지방을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대로 고체의 형태를 유지하여 혈관을 막히게 할 수 있다는 논리의 단순성이 있습니다. 돼지기름을 하수 위에 버리면 상수도관에 막힐 수 있다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이는 생리학에 대한 몰 이해에서 비롯한 엉터리 상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지방은 바로 지방의 형태로 혈관을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화지방은 불포화지방과 달리 우리 몸에 산화와 염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해자는 포화지방이 아니라 불포화지방인 씨앗기름 오메가6인 것입니다. 어느새 씨앗기름은 기름 영역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콩기름, 옥수수기름, 가놀라유, 유채, 해바라기씨유, 홍화씨유 등입니다. 명절에 가장 흔하게 유통되는 선물 세트이기도 합니다. 씨앗기름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매우 쌉니다. 보관이 용이하며 오히려 더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일반 식당에서는 음식의 맛을 높이기 위해 씨앗기름을 거의 들이붓듯이 쓰고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과 오메가6 지방은 우리 몸이 원하는 필수 지방입니다. 오메가3 지방은 염증과 산화를 낮추며 오메가6 지방은 세포의 성장과 뇌의 피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씨앗기름이 왜 문제일까요? 첫째, 너무나 많이 소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메가3 지방과 오메가6 지방의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최적 상태는 1:1 비율입니다. 그런데 현재 두 지방의 소비 비율은 1:15, 즉 오메가6 지방의 15배 이상 섭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호텔6 지방의 섭취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최근에 100년 동안에 버터, 텔러, 소이를 넣어도 되지는 것 같은 포화지방의 소비는 현격히 줄었습니다. 반면에 식물성 기름의 소비는 천정부지로 증가하였습니다. 식물성 씨앗기름은 모든 가공식품의 주된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씨앗기름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몸에서는 산화와 염증이 폭풍처럼 일어납니다. 이러한 연쇄 반응은 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가솔린과 엔진 오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엔진 오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필수 지방 오메가3와 6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씨앗기름의 섭취는 차량 연료를 통해 가솔린 대신에 엔진을 들이붓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오래되지 않아서 엔진이 망가져서 작동 불능 상태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씨앗기름을 생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콩, 옥수수, 카놀라, 해바라기 씨 등의 씨앗은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을 쉽게 뽑아낼 수 없습니다. 기름을 추출하려면 헥산이라는 등유 성분을 사용합니다. 유기용매인 헥산을 사용해서 식물 씨앗에 들어있는 기름을 성분을 녹여냅니다. 이 용제는 인체에 유해하며 독특한 냄새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독성물질인 하이드록시노넬이 일부 발생합니다. 정제 씨앗기름은 높은 온도에서 요리할 경우에 트랜스 지방으로 변성되는 비율도 높습니다. 이러한 값싼 기름이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사용하는 식용유의 씨앗입니다. 옥탄가가 낮은 저질 휘발유를 사용하면 자동차의 엔진이 손상됩니다.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제 씨앗 기름은 세포의 염증과 산화를 일으키는 물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지방은 마가린, 셔터닝, 패스트레드 등의 트랜스 지방인데 씨앗 기름보다 더 나쁜 공기이다. 이 지방은 씨앗 기름의 수소 첨가라는 화학 처리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수소 첨가란 탄소의 이중 결합 부분에 수소를 붙여 분자 구조를 안정화하는 처리입니다. 즉 석유를 화학 처리해서 플라스틱을 만들듯이 식용유를 화학 처리해서 마가린이나 패스트푸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 상온에서도 고체 상태를 유지하고 산화에 강해져서 보존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름을 먹어야 할까요? 포화 지방을 드십시오. 포화 지방. 포화 지방은 안정적인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산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변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포화 지방은 라드, 돼지기름 말하고 텔로서, 양기름, 버터, 코코넛 오일을 드십시오. 불포화 지방으로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들기름을 가열하지 말고 샐러드에 생으로 뿌려서 드십시오. 그렇네요.